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2시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엄청나게 바쁜 일들이 대충 조금 끝나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팬미팅도 했고, 그리고 어제도 또 무슨 촬영이 있어가지고 어제 문경에 또 갔다 왔어요. 그것도 요 레코드 채널에 올라올 거고, 어제 14시간 동안 밖에 있었더라고요. 아침 7시쯤 집에서 나와서 집에 밤 9시에 도착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피곤해.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바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겨우 조금 쳐내고 지금 오늘도 일이 있는데 그 일 가기 전에 살짝 1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가지고 문득 이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벌써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부터가 영상의 주제에 굉장히 부합하지 않습니까? 이 오해를 한번 풀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오해가 저 사람은 그 MBTI 상으로 제2의 화신일 것이다, 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P입니다. P가 한 9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MBTI 척도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의견, 저의 어떤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MBTI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논의,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치워놓도록 하고, 이제 뭐 이거 말해도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좀 치워놓고, 뭐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P가 90%가 넘게 나오는 사람이고,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이고,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별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계획은 제 자신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계획은 바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내향형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게 좀 힘든 일이어서. 하지만 제가 제 자신과 세우는 약속으로서의 계획은 제가 맘대로 매일 바꿉니다. 전 되게 일을 잘 미루는 사람이고요. 마감 직전에 울면서 마감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 뭐 무슨 1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계획, 10년 단위 계획 전혀 없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향후 이제 뭐 유튜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유튜버로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뭐 어떤 향후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삶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인터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항상 그 기자분들께 정말 너무 죄송한데 계획이 없다. 진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목표도 없다. 제가 항상 의아한 것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사시나요? 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들 있으신가요? 나는 없는데. 그게 항상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다들 그렇게 새해 목표를 세우나? 나는 아닌데. 저는 살면서 새해 목표라는 걸 세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없다라고 합시다. 이게 아예 없다라고 하면 혹시 또 모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세울 생각을 해본 적도 거의 없고, 그냥 올해도 뭐 어떻게 잘 열심히 안 죽고 잘 살아보자, 뭐 이 정도의 생각으로 매해를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무슨 5년 뒤에 내가 이 정도를 하고 있을 거고, 막 얼마를 벌고 있을 거고, 막 10년 뒤에 나 막 커리어적으로 어쩌고 막 이렇게 쫙 이런 청사진 이런 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장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도 잘 없어요. 저는 되게 직관에 기반한 결정을 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조금씩 삶을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지, 막 이렇게 쫙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그런 거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편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오해가 2가지 이유로 발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유형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어떤 J와 P라는 유형에 대한 오해가 있다. 사람들이 MBTI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MBTI 척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제 저는 P가 한 90% 이상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행 계획을 짠다. 그러면 전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간다고 치면 3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일차 동부, 2일차
중부, 3일차 서부. 좋은 계획이야. 이러고 가요. 저는 그게 저의 최선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결정해요. 그날 오늘은 좀 많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막 찾아봐요, 주변에. 여길 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거기 갔다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음식점 들어가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재밌어 보이는 거 있으면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스타일이고, 계획을 짜도 안 지켜. 안 지켜요. 근데 일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일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펑크를 안 내고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MBTI는 책임감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P들에게 책임감이 없다? 라는 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책임감에 대한 해석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달력에 다 써놔요. 이제 앱에다가 다 써놓고 잊어버려요. 그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대단히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제 요령껏 요때쯤 요거 하고 요때쯤 요거 하고 그때그때 추가를 해요. 추가해놓고 잊어버렸다가 이제 그날이 되면 달력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하고서 혼자 이제 각을 재요. 요거 정도는 내가 오늘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절대 마감은 넘지 않게끔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 중에 저랑 이제 뭐 이메일을 주고받아 봤거나 일을 해보셨거나 하는 분들은 어쩌다가 제가 실수로 이제 예약 보내기를 안 누르고 그냥 보내기를 눌러가지고 막 새벽 2시 반에 메일이 와 있고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하면 다음엔 체크 표시 해놓고 그러고서 또 자요. 잊어버려요. 그러고서 다음날 되면 또 핸드폰을 확인해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가 있구나. 대충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해서 마감을 다 지킵니다. 마감을 넘기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요. 마감을 진짜 피치 못하게 넘길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드려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오늘 밤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연락을 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J냐 P냐가 그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맞춰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조정하면서 하는 거지, 무슨 막 P는 게으르고 무슨 맨날 펑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MBTI란 척도가 문제가 많다니, 이거는 MBTI로 사람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제가 이런 오해를 받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계획이나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스텝,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과대평가되어 있다? 혹은 너무 그거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이거는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체계적인 비판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성공이나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걸 한 사람의 어떤 계획과 막 철저한 뭐 자기 수양과 계획대로 착착착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성공했을 거다라는 어떤 자기 개발적 환상 신화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삶의 많은 부분은 운이잖아요. 물론 본인의 노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죠. 저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룬 성취들이 다 100% 저의 노력 덕분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목소리가 좋은 것도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세상이 통제 가능하지가 않고 내 맘대로 흘러가지도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도 않는 게 인생인데, 거기서 어쨌든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무슨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운이 좋으면 일이 다 해결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당연히 개인의 노력이 일단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뭐 운이 좋든 말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성취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아서 목표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내가 뭐 몇 년 안에 10만 명을 만들겠어, 뭐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은 뭐 일주일에 뭐 무슨 영상을 올리고 막 몇 번 영상을 올려 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도전해보고 뭐 아님 말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면 뭐 못하는 거지 뭐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해보니까 뭐 나도 재미가 있고 뭐 보는 사람들도 뭐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게 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받는 오해의 어떤 부분들은 그런 데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 PT쌤도 언제였지? 작년인가 이제 막 수업하다가
저는 새해 목표가 없는데요. 저는 목표를 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랬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목표를 한 번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아니, 목표를 세운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당연히 막 되게 철저한 목표를 세우고 사는 스타일인 줄 알았다고. 저는 그런 걸 싫어한다. 저는 그런 거 안 세우고 산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지금도 딱히 목표는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나요? 저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염치를 아는 인간, 나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인간으로 계속 잘 살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뭔가 가능하다면 선한 행동을 좀 몇 개 하고 잘 죽는 거. 이 정도가 저의 인생의 최종 목표거든요. 이거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진 않아요. 그냥 되게 구체적이라고 해봤자 계속 공부하고 글 쓰고 그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네. 어떤 사람이 봤을 땐 되게 나이브해 보이거나 되게 한심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건 그냥 기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사람이었고 이거를 막 제가 노력해서 바꿀 생각은 없어요. 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제가 또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지켜서 어떤 착착착 계획대로 뭘 하는 걸 할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애초에 이제 기질적인 것까지 제가 바꿀 생각은 없다. 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계획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열심히 읽고 쓰고 단련하고 갱신하고 그냥 그것만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레코드 채널에도 밀린 영상들이 좀 있는데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시내랑 여행 갔던 영상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이따 시간이 나면 조금 더 편집을 해야겠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하여튼 레코드 채널에도 부지런히 또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겨울 서점도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